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10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이 행사를 보면서 참 대통령 잘 뽑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6월 보훈의 달을 맞아서 북한 도발에 맞섰던 호국 영웅들과 그 가족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대했습니다. 자, 어제 행사는 호국 영웅 초청 소통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참석했느냐?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또 목함 지뢰 사건, 즉 북한 도발에 맞서 싸웠던 참전 용사들과 그 유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을 정말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할 때처럼 그 집무실 입구에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의장대와 군악대를 도열하도록 해서 이들을 맞았는데, 자, 관련 영상을 보시면 저도 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여러 번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KTV 국민방송이라는 채널에 가시면 이 영상 10분 정도 되는 이 행사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감동적입니다.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어제 그 입구에서는 그 보훈처장이 직접 나가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또 레드카펫을 깔아서 한 분 한 분 다 아주 정말 예의를 다해서 모셨고, 또 그 오찬 행사장 입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나와서 기다리다가 이 참석자분들을 한 명 한 명 악수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자, 보시면 참석자 명단이 쭉 나오는데 저분들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천안함 호국 영웅입니다. 최원일 함장, 허순행 원사, 류지욱 중사, 전준영 병장. 자, 그리고 천안함 유가족들도 6분이 참석했습니다. 자, 먼저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어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상희 하사의 부친, 강태민 상병의 모친, 임재엽 상사의 부친, 이재민 하사의 부친, 한주호 준이의 부인, 이렇게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제2연평해전 호국 영웅들입니다. 이희환 중령, 이혜영 원사가 참석을 했고, 유가족입니다. 서우원 중사, 윤영아 소령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자, 또 이어서 연평도 포격전 호국 영웅, 김정수 소령, 김상혁 상사가 참석했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족들, 고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의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함지뢰 호국 영웅, 하재현 중사, 김정원 중사. 자, 여기까지 20명이 어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어제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사진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고인이 된 참전 용사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사진 액자를 준비해서 선물로 마련한 것인데, 자, 좀 보시면 고 서후원 중사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아주 장렬하게 전사한 분인데,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복무 중이던 두 아들 면회 때 찍은 사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후원 중사는 아버지와 함께 2대에 걸쳐서 해군 장교로 복무한 집안입니다. 네, 또 보시면 윤영아 소령, 한주호 준이, 호국 영웅들의 사진이 저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또 같이 유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보면서 또 추억을 듣고 저렇게 담소를 나눕니다. 서후원 중이 아버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네, 저렇게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님은 후원이가 진해에서 처음 교육을 받을 때 첫 휴가 나오는 날 정문에서 기다렸다가 차에 태워가지고 왔었다. 이런 추억들을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조용히 한 여자분이 지켜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으시죠. 바로 고 윤형아 소령의 어머니입니다. 네, 윤영아 소령, 날아오는 총탄이 몸에 무수히 박혀서 시신이 참혹할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총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보면 부친도 해군 18기이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안함 희생자들의 사진, 또 잘 아시는 윤청자 여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2020년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천안함이 누구 소행이냐 분명하게 말해달라라고 따지듯이 물은 바 있죠. 네, 어제 행사에 초대되어서 아들 민평기 상사의 사진을 함께 저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참 위로가 많이 되었다라는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어머니가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으면서 대통령에게 아들 설명을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입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 식사에 앞서서 유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천안함 46분의 용사와 한주호 준이, 또 연평해전 6분의 용사, 연평도 포격전 2 용사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가가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분들에게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이제까지 국가가 제대로 예우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다.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참석자를 대표해서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대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 국정에도 저희 유가족과 장병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현 정부 들어서 호국과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통령과 또 현충원에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묘비를 닦아주던 보훈처장의 모습에 저희는 많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이유로 북한 도발이 북한 소행임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저희들은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 제발 이 나라에서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이고 생존 장병들이었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가 많이 오갔는데 참 이 관련 영상 한번 보십시오. 아주 감동적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오찬을 마치고 또 돌아가기까지 돌아가는 때에는 또 대통령이 직접 현관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나 악수를 하면서 끝까지 그러니까 버스가 떠나는 순간까지 지켜봤는데 아주 감동적이죠. 자, 어제 화제가 됐던 대통령의 발언이 있죠. 바로 원점 타격 발언인데 한 유가족이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북한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면 원점 타격으로 대응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상대가 도발을 해오는데 아니, 사과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똑같이 응징을 해야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인데 당연한 것을 참 기피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었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확산되는 것처럼 하자 대통령실에서는 무조건 모든 도발에 원점 타격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도발에 맞게 매뉴얼대로 대응하라는 이런 이야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어쨌든 원칙 있는 대북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같은 이런 호국 영웅들 그동안 정말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던 이런 호국 영웅들이 정말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야 좀 제대로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